안녕하십니까.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2차 전지융합과 손호인 교수입니다. 금일 발표를 하게 된 내용은 리튬이온 배터리 융합 및 재사용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 자동차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보시게 되면 현재 정부의 탄소 제로 관련해 가지고 친환경 차량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 자동차는 2018년도에 분석한 결과를 보게 되면 향후 연 33%의 성장을 가지고 급격히 성장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리튬이온 배터리 성장률 또한 연 43% 수준으로 전망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자동차의 종류 및 배터리 타입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기자동차의 종류는 크게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전기자동차, 그리고 순수 전기자동차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는 배터리, 인버터, LDC, 모터, 엔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즉 내연 자동차와 전장 부품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는 기존에 있는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외부에서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은 없습니다. 따라서 외부의 전원을 이용해 가지고 순수 전기차로 가기 앞단계 전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라고 보시면 되고, 구성 부품은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에 배터리 충전기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순수 전기자동차, 이제는 내연 자동차의 기계적인 부품들은 빠지게 됩니다. 빠지게 되고 순수 배터리, 인버터, LDC, 모터로서 순수 전장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 업체별 배터리 타입을 보게 되면은 크게 파우치형, 각형, 원통형으로 세 가지로서 나눠질 수가 있는데, 파우치형 같은 경우에는 위 그림과 같이 LG화학, SK이노베이션에서 만들어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현대기아 자동차, 그리고 GM, 포드, 루너 이러한 차종에 파우치형 형태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형은 이러한 셀을 외부 케이스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각형에 집어넣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로 삼성, SDI나 도시바 등에서 생산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원통형,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셀 배터리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원통형은 테슬라, 파나소닉에서 만들어진 원통형 셀을 테슬라 전기자동차에 이제 집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태에 따라 가지고 파우치냐, 각형이냐, 원통형이냐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구성인데, 어떻게 보더라도 이제는 용어에 대해서 서로 대화되는, 내가 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셀이 뭔지 못 알아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이 뭔지, 모듈이 뭔지, 팩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셀은 전기 에너지를 충방전할 수 있는 전지의 기본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듈은 셀을 일정한 개수로 묶어 프레임에는 조립체, 즉 셀 같은 경우에는 3.7V의 단위 전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워뱅크 아니면은 킥보드 이런 경우에는 12V 또는 37V의 전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위 셀 3.7V를 3개를 연결하면은 12V 또는 10개를 연결하면은 37V, 이런 형태대로 단위적으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듈을 가지고 이제 전기자동차에 집어넣어야 돼요. 전기자동차에 집어넣으려면은 이 37V의 모듈 8개에서 10개를 또 직렬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전기자동차에 사용할 수 있는 400V급 배터리 팩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듈을 직렬로 연결시켜주는 게 전기 자동차에 장착되는 최종 형태가 팩이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팩 같은 경우에는 냉각 시스템, 즉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도가 높으면 폭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온도가 너무 낮으면 효율이 떨어지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게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이 팩 자체에 어떻게 보면 온도를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그런 냉난방 시스템을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배터리 팩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전압, 과전압 또는 과전류, 그리고 온도, 그리고 각 셀에 대한 편차를 동등하게 충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BMS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리튬이온 배터리는 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대 구성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양극과 음극은 분리막으로 구분이 되고, 이 모든 것은 전해질에 감춰진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아래 그림을 보게 되면은 여기 알루미늄 판때기에다가 활물질을 도포한 상태가 양극재가 되고, 구리에다가 활물질을 도포한 상태가 음극재가 됩니다. 그래서 양극 쪽에는 리튬하고 전자들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외부에다가 전원, 우리가 얘기하는 충전기를 통해 가지고 전원을 공급해 주게 되면 리튬 이온은 이렇게 넘어가요. 그리고 전자는 이렇게 도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리튬하고 전자가 음극 쪽에 붙어 있으면은 이 상태를 충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반대로 외부에 부하를 연결을 합니다. 부하를 연결하게 되면은 전자는 이 통로를 해가지고 이렇게 양극적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리튬 이온은 다시 이쪽으로 양극적으로 넘어갑니다. 즉 리튬 이온과 전자가 양극 쪽에 머무르고 있으면은 이 상태를 방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전기 자동차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고전압 배터리, 저전압 배터리, 인버터, 컨버터, 충전기, 그리고 구동 모터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고전압 배터리. 우리가 얘기하는 400V 배터리가 이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의 전원은 직류예요, 직류. 우리가 한전에서 공급되는 전원은 교류입니다. 즉, 이 직류 전원을 가지고 인버터를 거쳐서 교류로 바꿔줍니다. 교류를 바꿔주면은 안에 있는 BLDC 모터가 돌아가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고전압 배터리는 연료 탱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고전압 배터리는 400V입니다. 400V고 요거 보면 저전압 배터리 있어요. 현재 납축전지로 되어 있는 납배터리입니다. 납배터리인데 이 납배터리는 12V입니다. 12V. 그래서 이 400V를 가지고 여기 12V를 충전시켜주는 컨버터, 즉 또 다른 형태의 직류 전압을 만들어주는 장치가 컨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속 충전기 OBC라고 되어 있는데 온보드 차저입니다. 온보드 차저인데 이 온보드 차저는 한전에서 공급해주는 교류 전원을 직류 전원으로 변환한 다음 고전압 배터리를 축전시켜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직류 전원을 해서 다이렉트로 공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기존의 자동차는, 내연 자동차는 어떻게 보면은 다 기계적인 부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전기 자동차는 보시다시피 거의 전기 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플, 구글, 이런 데에서도 이제는 뭐 전기 자동차를 만들겠다 보시면 됩니다. 먼저 고전압 배터리를 보게 되면은 먼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부품으로 내연 기관차의 연료 탱크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먼저 단위 셀을 이 배터리 셀을 가지고 10개 또는 14개 해가지고 배터리 모듈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모듈을 8개에서 10개 다시 또 직렬로 해가지고 배터리 팩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데 배터리 셀 같은 경우에는 3.7V의 75Ah 굉장히 큰 전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단위 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놈을 직렬로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모듈을 만들어집니다. 모듈 만들어지고 이 모듈을 다시 8개를 해 가지고 360V 고전압의 배터리 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뭐 옛날에 구성된 뭐 배터리 팩인데, 요즘은 여기에 냉난방까지 다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같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인버터입니다. 인버터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엔진 역할을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인버터는 배터리의 직류 전원을 교류 전원으로 변환하여 모터를 구동하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속과 감속 명령을 담당하는 전기 자동차의 운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주요 부품은 반도체 소자인 IGBT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컨버터입니다. LDC라고 얘기하는데 로우 볼테이지 DC-DC 컨버터입니다. 전기 자동차의 고전압 배터리 전압을 저전압 배터리로 충전해주는 충전기라고 보시면 되고, 전장 부품 뭐 에어컨, 오디오, 내비게이션 등 이런 부하의 전력을 공급해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내연차 같은 경우에는 알터네이터라는 제너레이터가 있습니다. 이 제너레이터는 효율이 거의 한 50%로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기계적인 부품이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사용하면은 교체해 줘야 되는 그런 부품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LDC 부품은 이러한 알터네이터를 빼고 에너지 변환 장치 컨버터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효율이 굉장히 높아요. 94% 이상으로서 고효율의 에너지를 좀 세이빙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리튬이온 배터리의 리유즈입니다. 리유즈인데 용어를 보면은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 프로세스입니다. 리사이클링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리유즈는 재사용입니다. 리사이클링은 재제조 불가한 배터리를 이용하여 희귀금속을 추출한다. 리유저는 재제조 가능한 배터리를 이용하여 전기차 및 ESS 배터리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전기차에서 폐배터리가 발생이 돼요. 발생이 되면은 이 폐배터리를 수거 및 보관을 합니다. 현재는 정부 지자체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 내년부터는 민간에 판매도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법 규제가 좀 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면은 이 배터리를 검사 및 분류를 해요. 얘놈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다시 사용할 수 없는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게 되면은 재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사용을 하는데 잔여 수명이 조금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은 전기차 배터리를 다시 들어가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골프카나 아니면 농업용 전기차 이런 쪽으로 이제 들어갈 수도 있고, 얘보다 조금 수명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한 70에서 80% 정도 잔존 용량이 있다. 그러면은 ESS용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지고 가정용 및 산업용 ESS로 다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판단을 했는데 배터리가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안 돼요. 그러면은 재제조 불가 판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간다? 리사이클링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져온 배터리를 다 분해를 하고 어떻게 보면 분쇄를 하는 거죠. 다 빼가지고 거기서
중요한 자원, 리튬,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구리, 이러한 이제 자원들을 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재사용 기술을 보게 되면은 먼저 배터리를 분리하여 세척 및 외관 검사를 마친 후 잔존 용량 및 안전성 등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배터리 팩에서 모듈로 분해한 다음 용량 및 보호회로 등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일정 평가 등급 이상의 팩 배터리는 ESS 등으로 재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프로세스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배터리를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거는 팩 자체를 가지고 와서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팩 단위로서 배터리를 평가하기에는 너무 좀 정밀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팩을 어떻게 분리를 할 것이냐, 즉 모듈까지 분리할 것이냐 아니면은 셀까지 분리를 할 것이냐. 제일 좋은 거는 셀까지 분리해도 좋아요. 셀까지 분리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해체 시간 및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요. 용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용접 부분을 어떻게까지 딱 빼내느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해체하면서 잘못하면은 화재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셀까지는 하고 싶으나 기술적으로 이까지는 좀 어렵다. 그래서 배터리 모듈까지 분해를 해서 리유즈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까지는 해체 비용이 저렴하고 재활용 용도에 따른 제한적 재구성이 가능하다. 즉 모듈로 전기자동차 모듈로 분해를 하게 되면은 한 37V 정도의 전원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디 다시 더 연결해 가지고 ESS 아니면은 파워뱅크 아니면은 킥보드 이런 용에도 충분히 재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기 자동차 아니면은 킥보드 여기에서 나오는 배터리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배터리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건데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버리는 배터리가 아니라 이놈이 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전기 자동차 또는 킥보드 이 팩 배터리를 자원적으로 정말 잘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나라에서도 탄소 제로를 우리가 달성해 줄 수도 있고 또는 이걸 가지고 충분히 사업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내년부터는 충분히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이 교육의 핵심인 배터리 진단 또는 평가 또는 분류하는 부분들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다 얘기해 줄 수는 없고 추후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학교 한국폴리텍대학 공학캠퍼스 2차 전지융합과를 방문해 주시면 단위 셀 제작부터 그리고 팩배터리에 대한 평가 및 진단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경험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